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 아파트 값의 끝은 어딜까요? 다시금 조여오는 대출 규제와 또 금리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최근 아파트 매수세가 뜸하지만 계약이 됐다 하면 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집값 고점에도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에도 신고가가 이어지는 이유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부자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고 상담도 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전화 문자가 각각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가능하신데요. 실시간 검색창에 서울경제 실시간을 검색해 주시면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노란 톡방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알부자와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는 남자입니다. 정영웅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국에 계신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한 이야기와 정보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번 주에는 즐겁고 행복한 만남을 좀 많이 가진지라. 왜냐면 저랑 이제 아신지 이 부동산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아신지 한 4년쯤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과거 대비해서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시면서 나 전문가님 덕에 이렇게 벌었다 라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일부러 또 찾아오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또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은 우리가 어떻게 파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무엇을 사느냐가 좀 중요한 만큼 특히나 요즘 같을 때 한 번의 선택이 좀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너무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서 하실 게 아니라 좀 부동산을 좀 편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님들의 좀 답답한 속을 확 열어드리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저와 즐거운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강의 시간 역시 저희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번 주 주제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참 매물도 찾기 어렵고 있다고 해도 거래가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요즘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가면 갈수록 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뭘 하시냐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공부. 그래서 이제 갓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갓 시작을 했다가 좀 넘어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요즘에 좀 오류를 좀 실수를 접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많은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하시게 되면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정보만 수집을 하다가 끝나.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통계학을 전공을 해서 통계를 낼 것도 아닌데 내 나름의 공부를 너무 하시다가 타이밍을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나 옛날에 공부 좀 했는데 그리고 나 자격증 같은 거 잘 따는데 그리고 나 머리가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또 능력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능력이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 또한도 역시 능력을 너무 이렇게 과신을 하시다가 세금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함부로 팔아서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서울 아파트가 거래 절벽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거래가 줄었으니까 거래 절벽이란 표현을 쓰겠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는 아주 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너무 많은 정보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즐거운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즐거운 만남. 정보를 하나 얻더라도 확실한 정보를 얻으셔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나름 공부해서 혼자만 해서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선택을 좀 못 하시게 되거나 파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전달해드릴 사항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하면서 이렇게 과거 대비 자료를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정 시점, 자 지금 거래 절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만 절벽인 게 아니라 과거에 어떤 때에도 이렇게 거래가 절벽인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매년마다 일정 기간에는 이런 거래량이 곤두박질 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부동산 또한도 하염없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기도 빠지기도 유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 어떤 달에 무조건 이번 달에는 무조건 다음 달에는 빠지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가 되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 절벽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무서워하시죠. 그럼 뭘 무서워하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푹 꺼질까 봐 무서워하십니다. 그러면 전략을 세웁니다. 나는 떨어지면 사야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좀 팔아야 되겠네.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전 조언을 드리면 지금의 절벽은 우리가 순간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간이냐?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매수자분들이 우위를 점한 시장이 있고 매도자분들이 우위를 점한 시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직까지는 매수자분들이 시장을 끌어가기보다는 매도자분들이 나 이 가격 되면 안 팔어. 매도자분들이 조금은 더 힘이 좀 센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규제만으로서 부동산이 진정이 되질 않다 보니까 이제 손발을 다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손발을 들다 보니까 뭘 합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공급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그럼 공급이 되면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이 조금은 진정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카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드가 좀 살짝은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어쨌든 빠른 공급을 하게 되면 과거 대비해서는 이 주택시장의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진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금 늘어났는데 문제가 2017년도에는 이런 신축이나 부동산 인허가 서울 쪽 물량이 한 11만 가구 정도 됐었는데 작년 2020년에는 5만 선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현을 했던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 절벽이 거래량으로 인한 절벽이 됐기 때문에 폭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너무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팔아버리고 막 급한 마음에 이거 거래량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겠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표가 중요한 거죠. 수도권이나 전국이나 서울 동남권이나 서울이나 보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셨을 때 가격 상승이 다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가격도 푹푹푹푹 꺼지면 당연히 이제 비상이죠. 근데 지금은 비상사태라기보단 지금 우리가 왜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올랐는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이 8월의 거래량이 과거 대비해서 한 700에서 800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물건이 어찌 보면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나왔다가도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부동산 가치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지금 팔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10% 중과세, 올해 20% 중과세, 전부 다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10년 전에는, 15년 전에는 막 정신없이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습을 한지라 함부로 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었는데 이 거래량이 왜 줄었냐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 쏙 들어가 버린 건 뭐냐면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이 가치 평가를 더 받다 보니까 물건들이 지금 품귀 형상이 이루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은 부분에서도 강남이라든가 이 구로라든가 강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타 지역 대비 준수하게 거래가 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상황에서 나와 있는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냐? 첫 번째, 자, 이 갈아타기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뭐 2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자녀 문제가 됐든 아니면 좀 직장 문제가 됐든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는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갈아타기 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이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세금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본 50%, 60%, 70%, 80%막 물려버리니까 야, 세금이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일단 내가 뭐 1억을 벌든 2억을 벌든 뭐 절반 이상은 그냥 무조건 내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파는 걸 좀 꺼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물이 없으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거래량만 가지고서 내가 판단을 하시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을 뜻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떨어진다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생각 막연하게 야, 막 폭락한다,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부동산 진짜 잘 못 하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하니까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일단 사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나의 자산을 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불릴까? 이거를 어떻게 불릴까? 내가 5천만 원 있는데 어떻게 불릴까? 내가 1억 있는데 어떻게 불릴까? 10억 있는데 어떻게 불릴까? 20억 있는데 어떻게 불릴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남을 가지신 분도 자산이 이제 50억대인데 내 자산을 20억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오셨단 말이에요. 뭐 자녀분들 뭐 밥이고 뭐 계모임 다 필요 없고 일단 이 질문에 답을 듣고 싶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산을 내가 그대로 이 부동산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이 현금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이걸 다른 곳으로 좀 바꿔서 세금이 절감이 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부동산을 가지고서 내가 좀 지혜롭게 투자를 잘 해서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분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이 흙 속의 진주를 지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흙 속의 진주는 일반 사람들이 계속 우리 동네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의 일정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지방 사람들이 다 쓸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쓸었다는 건 뭡니까? 지방 분들이 일부 분들이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산 거야. 알고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흙 속의 진주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 경기도 분들 또한도 역시 서울 경기가 너무 많이 오른 걸 알다 보니까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내 자산을 어떻게 고를까 이런 생각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흙 속의 진주를 찾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전제 조건은 뭡니까? 흙 속의 진주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가 요즘에 SOC 투자라든가 철도 개발, 도로 개발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곳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행복하니까 오를 여지가 크단 말이에요. 반짝 1, 2년 오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동안 계속 오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대기업들은 이 부동산을 엄청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삼성, 현대, LG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동산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 공장을 지어야 되고 어쨌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저렴한 물건을 사야 돼요. 그래서 그 저렴한 토지를 사서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월급쟁이들이 특정 지역에 마구마구 가겠죠. 그럼 그런 지역들도 값이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만 많이 하고 판단만 많이 할 게 아니라 빨리 지금 흙 속의 진주를 찾아야 되겠다. 올해 그냥 허망하게 지켜만 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지키고 어디에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욕심을 가지셔야 되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절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 마셔라.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한 흙 속의 진주를 찾는 국가가 투자하는 그리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그런 지역을 찾아내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대책들 중에 단연 큰 타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세금 인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져서 거래절벽 현상도 나타나고 매물 잠김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종류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요. 이럴 때 좀 시야를 더욱더 넓게 가져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궁금하신 점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세미나 자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알찬 고민 상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궁금하신 점 저에게 전화, 문자 바로 주시면 됩니다. 013-1593-2594번, 013-3366-0110번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다들 알고 계시죠? QR코드 찍어서 입장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보내주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다 쉽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본격적으로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대구에 사는데요. 예. 대구 북구 고성동 태평보성 아파트요. 네. 태평 보성 아파트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시죠? 앞으로 전망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제 전망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네네. 네. 요 태평 보성 맞으세요? 북구청역 바로 앞에 있는 거. 네네네. 네. 바로 옆에 뭐 칼국수집도 있고 좋네요, 시청자님. 네? 칼국수집도 있고 네네. 구청도 바로 앞에 있고 너무 좋아요. 네네. 예,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재개발 혹시나 되는가 싶어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네. 하셨구나. 네네네. 네, 부자시네. 그럼 일단 주택이 2개 이상 있으시고. 자, 일단 장점은 구청이랑 경찰서랑 가까워요, 시청자님. 네네. 그리고 역도 바로 앞이고. 네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여기 뭐 야구장서부터 모든 시설들이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큰 공원도 가깝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북구청 푸르지오 에디퓨러가 네네. 2024년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구 센트럴자이 아시죠? 예예예. 예, 센트럴자이가 흥행을 또 했습니다, 시청자님. 그러면서 바로 뒤쪽에 있는 침산 푸르지오 아시죠? 네네. 예, 이 아이도 가격들이 전부 다 피가 붙거나 가격들이 전부 다 지금 올라버린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엔 이제 이게 80년대 물건이다 보니까 네. 개발을 하냐 안 하냐 좀 그게 좀 가장 큰 포커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 계시죠? 네네. 예, 이런 분들과 이해관계 부분만 해결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가격이 상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네. 다만 시기가 좀 빠르냐 늦냐 이제 그 차이신 것 같거든요. 당장 이 아이만 이제 단독적으로 세대가 한 140세대 정도 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대구에 이런 작은 세대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포인트가 좋은 게 지금 옥산로랑 호암로랑 이게 물려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 옥산이랑 호암로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이 동네라든가 주변을 더 꾸미고 네네. 살리려고 해요, 시청자님. 그래서 좋은 위치 안에 포함이 돼 있으시고 주변의 개발 영향도 전부 다 좋은 영향을 좀 받으실 수 있는지라 크게 걱정하시진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빠르면 내년쯤에 좋은 영향을 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좀 즐겁게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네, 시청자님. 네. 상담 좀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도움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전망은 좀 밝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도를 중심으로 주변의 위치가 좀 어떤지, 그리고 어떤 호재를 또 품고 있는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고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저 자월도 섬에 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발전이 좀 있으려나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섬에 어디 섬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실까요? 이게 인천 그 옹진군 옹진군. 자월도예요. 네, 자월도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예, 286번지하고 292번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필지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 전망 예, 예.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분석 도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 자월리까지 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목소리도 멋지시고 상남자시네, 상남자. 아이, 그래도 그 수도권이라서 예. 기대를 좀 보고 투자는 했는데 예, 예, 예. 아주 그냥 고전하고 있습니다. 아, 고전하시고 계세요. 예, 예, 예. 그럼 요 물건에 대한 정보는 시청자님이 알아보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아는 사람 소개를 해서 아는 사람. 예, 그 아시는 분이 시청자님한테 복을 줘야 되는데 예. 뭘 줬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보면 바로 앞에 뭐 민박이나 펜션이나 예, 예. 이렇게 그 있고 민박을 도로도 했었어요. 잘 물려 있고요, 시청자님. 아, 예, 예. 일반 분이 봤을 때는 막 뒤에 막 산도 있고 예, 예. 바로 앞에 또 물가고 너무 좋아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일반 분이 보면은 지금 TV 보시는 분도 이거 되게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사고 싶어 할 만 그런 물건이거든요, 시청자님. 아, 예,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로가 껴있냐, 모양이 어떠냐, 주변에 뭐 있냐 이런 걸 보시는데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 주변의 예. 상황이 중요한데 예, 예. 지금 보시니까 이게 자월도를 사셨어요. 예, 예. 예. 그럼 이 동네가 보면 대부분이 보전관리거든요. 예, 예. 예. 그럼 보전관리가 비쌀까요? 시청자님이 사신 계획관리가 비쌀까요? 계획관리가 좋죠. 그죠? 그 개발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보전관리보다는 계획관리가 더하니까. 지금 현재도 그 주택이 55평이 등기가 나 있는 건물이에요. 네. 빨간 주부.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은 다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예, 예. 근데 이제 가격이 만약 이 옆 동네가 개발을 하게 되면 예, 예. 보전관리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자월도가 영흥도랑 다리가 이어지면 참 매력적인데 예, 예. 시청자님 요 다리 이어진다는 정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깜깜해요.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재작년에도 영흥도 바로 옆에 영흥도잖아요. 예, 예. 요 주변에서 이제 펜션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아서 저한테 막 팔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영흥도랑 자월도가 오르려면 시청자님 예, 예. 국가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 옆에 송산그린시티 있거든요. 예, 예, 예. 네. 제부도. 요 송산그린시티가 예. 개발이 전폭적으로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예, 예. 얘가 빨리빨리 돼버리면 영흥도랑 시청자님 자월도도 잘 올라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디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예.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못해요, 시청자님. 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뭐 잘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단 송산그린시티가 빨리 개발이 돼야 영흥도랑 자월도랑 좋은 영향을 받는다. 요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예, 예. 앞으로는 지인분 소개로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안 하셔야 될까요? 실패했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혹시 해저터널 같은 거는 뭐 전혀 우리 시청자님, 힘든 건가요? 예, 예.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해저터널 생겨라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냥 희망사항으로 여쭤봤습니다. 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그렇게 줘도 됐으면 좋겠는데 예, 예. 다시 강조해드리는 건 송산그린시티가 빨리 돼야 돼요. 아, 예, 예. 이 송산그린시티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영흥도랑 자월도는 빨리 좋아진다. 아, 그러면 뭐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한 5년, 10년 보면 어떻겠어요?
뭐 기본 한 7년 정도 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이 물건은. 팔지 말고 가지고 있을, 내가 지금 융자를 다 갚아버렸어요. 융자를 아니, 다 갚아버리셨어요. 2억 가까이 있었는데, 1억 9,400. 수입이 엄청나시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그 융자를 갚아버렸어요. 요즘 뭐.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 예. 파냐 마냐 지금 어쨌든 보유하신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딱 정리를 해드리기보단 시청자님의 좀 자산 상황도 제가 좀 더 여쭤봐야 되고 예.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파셔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렇겠죠. 일단 많이 답답하시면 파셔야 되겠지만 예, 요 주변에 있어서 제가 영흥도에서 조금 개발되는 게 있긴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거와의 좀 인과성 관계 부분에서 따로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예. 팔아버려야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보유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어쨌든 송산그린시티 개발로 좋아지는 지역이니까 우선 보유하시는 쪽으로 우선 생각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따로 자세히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인근의 개발이 조금 빨리 진행이 돼야 마음이 편하실 텐데 이게 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좀 예. 기도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길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좀 상담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현재 네. 시청자님의 자산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저는 제주도에 투자해놓은 땅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전화를 주셨군요. 고민스러워가지고. 네. 제주도 위치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서귀포시, 성산면, 네. 성읍리. 네. 네, 성읍리 2396번째요. 예, 성읍리에 위치한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임야예요, 임야. 아, 임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성읍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네, 성읍리에 토지 보유하셨네. 네. 제주도는 어떻게 가셨어요? 고향이세요? 아, 여기는 한 16년 전에 아, 그때 그 시절에 아는 분이 너무 또 아는 사람들 가서 너무 사실은 저희 집 손님이어서 그랬는데 예, 잘 예, 몰랐는데 너무너무 권하는 바람에 그 아, 고의를 너무너무나 했어요. 권했어요, 아시는 분이. 예. 좋다 하셨구나. 예. 그래서 좋다 하니까 사셨는데 예. 어쨌든 그래도 시간이 좀 되셨으니까 꽤 오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평당 28만 원 주고 샀거든요. 네. 근데 현지에 가서 가보지도 않고 샀어요. 현지에 가보니까 예. 15,000원. 시청자님, 이렇게 하더라고. 네? 그 복부인들은 가보지도 않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 시청자님. 시청자님 여기를 제주도를 잘 모르는데 네. 내가 가가지고 잘 보면 제주도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잘 몰라. 전혀 보면 볼수록 더 모를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우리 시청자님 그때 당시에는 봐도 몰랐고 많이 봐도 몰라서 지금도 몰라. 지금도 몰라. 지금도 맞다. 몰라.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같이 이제 보시면서 공부하시자고요. 네. 일단 시청자 일반 분들이 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도로가 물려 있단 말이에요. 도로가 있어요. 예. 예. 그럼 이렇게 물려 있으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삼면이 도로를 물려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예.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저수지가 있네. 저수지 있으니까 얼마나 또 좋아요. 저 수지는 최근에 생겼어요. 최근에 더할 나위 예. 없이 좋죠. 생겼으니까. 바로 이제 밑에 네. 보시면 도로가 있어요. 또 널찍한 도로가. 예, 예. 그리고 주변에는 또 오름도 있어요. 제주도가 영주산이랑.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조건들이 물도 있고 도로도 있겠다. 예. 오름까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제주도는 예. 다 이래. 제주도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전부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부 다 그럼 좋겠네, 그쵸?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열심히 이 동네를 공부한다고 아시는 게 아니라 제주도는 제가 5년째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제주 국제공항 제주시 근처에 있는 거나 예. 아니면 서귀포시 요 중문혁신도시 아시죠? 예, 예. 서귀포 알죠. 혁신도시 요 라인 네. 여기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거 아니면 바로 이제 왼쪽에 예. 제주 영어마을 아시죠? 예, 알죠. 예, 신화월드 제주 신화 테마파크 있잖아요. 예, 예, 예. 요런 곳들이 상승 여력이 큰 거예요, 시청자님. 어. 요런데. 예, 또 예, 요런 예. 데의 특징은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시청자님.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 물건들이랑 가까이 있나요? 반대에 있나요, 시청자님? 반대에 있죠. 반대에 있어요. 예. 그렇다고 또 안 좋은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게 제주도 신공항 생기는 그러니까 데서 그거 3km 정도잖아요. 그 이 성산 읍분들의 소망,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동네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 외지인 투자, 우리 선생님처럼 외지인 투자하는 사람은 개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현지인 분들은 현지인들도 개발해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현지인 분들은 뭔 생각이냐면 네네. 우리 동네를 조상 대대로 오는 거를 왜 휘집어 놓냐. 이거랑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개발을 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줄 거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 이 동네에서 농사 졌는데 내 일자리 만들어 줄 거야, 안 만들어 줄 거야? 이거 지자체한테 물어보니까 지자체 분들이 이 답을 줘요, 안 줘요? 답을 안 주니까 이걸 확실하게 뭔가 찬성도 못하고 반대도 못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가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 현재 상황이? 예. 예.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지금 시청자님 부동산이 잘 되려면 지금 아까 예. 얘기하신 외지인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개발을 해야죠. 근데 현지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지인 분들의 생활권도 보장을 해줘라.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네네. 되냐 이거예요, 시청자님. 그게 조건이 되지요. 네. 공항 생기면.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에서 잘 밀어붙이면 이게 잘 되는 거고 이 이해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늘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요즘 좋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빠르면 내년쯤에는 좋은 소식이란 뭐냐면 예. 자산가분들 있죠. 예, 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산가, 자본가들이 어디 투자하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몰리냐 안 몰리냐. 그래서 돈이 이제 몰리느냐, 지금 안 분위기는 몰리느냐. 나아지고 있으니까 내년 한 중순쯤에 예. 좋은 소식을 한번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예. 이거는 바람만 한번 불면 좋은 소식이 마구마구 들릴 수 있으니까. 아,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예. 심사를 하고 제가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글쎄. 예, 참고 사항으로만 하시고 된다 예. 안 된다가 아니라 보유하셨으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 드릴게요. 내년 중순쯤에.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개발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 분위기는 또 좋다라고 하니까 추적 분석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도 인천 서구 청라동 97-3번지 청라큐브 시그니처 3차 오피스텔의 전망은 어떨까요? 라고 0355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청라동 최근에 굉장히 핫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곳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청라가 네. 또 핫하고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송도도 좀 뜨고 송도 여파에 의해서 청라도 좀 뜨고 있는데 이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변에 이제 보시게 되면 오피스텔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트럴, 뭐 골드, 삼성그린, 서넨빌, 리베라돔, 레이크 오피스텔, 레이크 붐 해가지고 오피스텔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건 뭐냐면 요 주변에 상업용지라는 거예요. 전부 다 상업용지. 그래서 이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토지를 용적률이 좀 높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분양을 할 수 있는 물건인데 이 오피스텔이 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요 청라가 이 재작년서부터 청라가 좀 관심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청라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있는 요 청라 시티타워 그리고 플러 뮤직 아일랜드 해가지고 바로 앞에 이런 호수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이 호수 공원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잔여 택지로 남아있던 개발들이 순식간에 좀 개발이 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어쨌든 보유하시고 넣으시고 하셨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를 관심 가지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포인트가 청라가 너무 좋아서 너무 핫해서 보라기보다는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내가 소액으로 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던지라 여기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투자를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는 청라가 요즘 뭐 SK 뭐 호반 그리고 한신더유가 좋은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를 좀 오피스텔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소폭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 중에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를 물건을 막 2개, 3개, 4개를 하시는 것보다 1개 정도를 하셔서 추이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여파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많이 투자하면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 전반적인 큰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피스텔에도 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큰 차익을 바라보고서 하시기보다는 월세, 안정적인 월세를 좀 바라보고자 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어쨌든 청라는 하나은행의 금융본사의 이전이라든가 스타필드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좋은 시설들이 좀 많이 집약이 되는 곳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렇게 비어있는 택지들이 하나하나 채워진다는 건 좋은 현상이니까 시청자님 어쨌든 하나 보유하시면 뭐 잘하셨고요. 그래서 큰 차익을 기대하시기보단 안정적인 좀 수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으니까 큰 욕심을 가지시기보단 그래도 내가 좀 잘했네. 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좀 수익을 원하셨다면 잘하셨고 차익을 크게 생각을 하셨다면 좀 다시 한번 좀 곱씹으셔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청라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좀 좋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상승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이냐 차익이냐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고 또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양 수자인 25평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망과 매도 시기 문의합니다라고 228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 이번에는 용인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시거든요. 전세를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네. 볼 수 있을까요? 전세를 주시니까 네. 부자시죠? 그렇네요. 부럽습니다. 네. 일단 세를 예. 주시는 분들은 지금같처럼 이런 시기에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투자를 하셨던 뭐 상황에 의해서 세를 주셨던 어쨌든 내가 일정 큰 금액을 드리지 않고 일정 금액을 들여서 자산 가치가 좀 많이 올라서 일단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한양 수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물건들이 단지 수가 이제 큰 물건들이 있고요. 단지 이제 세대 수가 적은 물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는 한 3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호하시는 물건은 아니죠. 근데 옆에 보시면 옆에도 200세대, 300세대, 그리고 400세대, 그리고 100세대까지 세대수가 그렇게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금 연도수를 보게 되면 2004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 죽전역 주변으로 좀 많이 개발이 됐는데
일단 현 상황에서는 이 분당이나 용인에 계신 분들이 2017년도까지 엄청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분당 분들도 금융위기 이후에 8년, 9년 동안 힘드셨고 용인 분들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많이 들어가고 공급이 많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0년, 13년까지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다가 지금 보유하신 물건이 2019년도서부터 쭉쭉쭉쭉 상승을 해서 지금의 좀 가격이 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단지는 참 심플해요. 타입이 일단 한 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 전망을 봤을 때 다른 물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물건들 대비 탁월한 장점이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좀 딱 내세우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세우기가 애매하니까 이걸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용인에 자산이 있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지금 수지구청 주변도 이런 크고 작은 개발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롯데마트 사거리역 쪽에. 자, 그래서 지금 죽전이랑 보정이랑 이제 구성역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구성역 주변이 엄청 핫해졌습니다. GTX 때문에. 그래서 GTX의 이용이라든가 죽전역의 이용, 그리고 용인 과거 이 동백도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용인 요 시청역 주변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희라든가 양운해안의 힐스테이트, 서희스타일스, 힐스테이트 이런 개발들이 건설사들이 쭉쭉쭉쭉 개발을 하면서 보평이랑 둔전까지 좋은 영향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포곡이랑 그리고 요 밑에 용인 과학 예술과학대학교랑 도로가 또 이루어지는 호재 때문에 저는 조언을 드리면 이 뒤쪽의 개발 영향 때문에 죽전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구도심화되고 있거나 뒤쪽에 있는 새로운 개발 영향에 의해서 더더욱이나 좀 응집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형태가 강북이 있는 상황에서 강남이 발전을 했을 때 강북이 좀 살짝은 소외가 됐지만 결국은 지금 현 상황에서 강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분양이 나왔는데 피가 3억, 4억. 그런 거 많이 보시면 참 많이 배 아프실 물건이에요. 근데 이 물건은 우리 시청자님이 자산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차익을 생각을 하시면 시청자님의 한테 좀 인상 쓰시게 하는 그런 물건인 거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잘 오르겠네 이런 생각을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새 올랐네 이런 좀 편안한 좀 귀한 물건이 좀 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많이 답답하시면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되지만 별 문제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제 조언은 웬만하면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걸 파시면 어쨌든 세금 문제가 있으시고, 두 번째는 또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럼 새로 사시면 이런 양도세, 취득세 이거저거 막 생각을 하시게 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조언은 용인, 죽전에 GTX랑 멀지 않은 곳에 참 살기 좋은 편안한 곳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이거 파시면 아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유지하시는 쪽으로. 파신다면 자금을 좀 많이 끌어 모으셔야 돼요. 당연히 더 좋은 물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상승이 좀 나와줬던 지역인데요. 그래도 부동산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성향 파악도 중요할 것 같고요. 부동산 흐름, 시장 흐름도 중요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궁금하신 게 생기잖아요. 이럴 때 심화된 상담을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1 무료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1:1 이제 무료 상담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료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최대한 활용을 잘 하시면 내가 공짜로 좋은 정보 얻었구나. 공짜로 돈 벌었구나.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공간에서 편안한 이야기, 그리고 저와 함께 풀어나가면서 내가 얼마의 자산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내가 굴려야 됩니까? 그리고 내 이 부동산 물건이 있는데 좀 많이 안 올라서 답답합니다. 주변에 좀 호재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걸 지금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투자서부터 이런 매도,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전국 어떤 물건이 됐든 특히나 요즘에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냐면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물건 아니면 부모님 자산 아니면 자녀 자산, 친인척 자산 이런 거 많이 물어보러 오십니다. 그만큼 부동산은 참 재밌어요. 중요한 건 내가 재밌게 생각을 해야지 재밌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면 재밌겠지만 그건 이제 후의 일이고 지금 즐겁게 생각을 하셔야 미래도 즐거운 일이 펼쳐지니까 전문가와 즐거운 만남 이런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님의 자산 확실히 지키시고 미래는 자산이 쭉쭉쭉쭉 늘어나실 수 있게 큰 도움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방송 중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시다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보자 오늘도 정영훈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